네, 이번 주는 추위 대비를 아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올겨울 들어서 가장 긴 한파가 예상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지속할 거란 예보입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온 줄 몰랐었는데 눈이 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는 거죠? 예, 뭐 날씨가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만 어제부터 해서 이제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1에서 한 3cm 가량 밤사이 눈이 좀 내려 쌓였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은 2에서 6cm, 충청에서도 1cm 안팎 정도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약하게 이제 눈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도권에서는 포천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3.6cm 내려 쌓였고요. 강원도에서는 강원 산간, 고성에서 6.5cm, 충청에서도 이 충남의 당진 지역에서 1.7cm가량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도 약하게 주로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정도까지 수도권이나 강원 내륙, 산간 지역들, 충청, 전북, 경북 지역들, 또 경남 일부 지역,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mm 미만 정도로 약한 겨울비가 예상이 되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1cm 안팎 정도, 특히 이제 강원 내륙 산간에서는 1에서 3cm가량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눈은 말씀드린 대로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춥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오후부터 날씨가 급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부터 해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될 텐데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한 한기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6도 기록하게 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0도 예상이 되면서 영하권을 기록하는 지역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과 철원은 낮 기온이 영하 2도.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해서 찬바람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겠고, 오늘 밤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쪽의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들이 우리나라 내륙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해서 뭐 영하 10도를 밑도는 굉장히 강한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서울의 체감 온도가 지금 영하 5.6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퇴근길에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정 무렵이 되면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3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전이 영하 11도, 인천 영하 14도, 파주는 영하 17도. 그래서 올겨울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한 한파이고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가 공식 관측소에서는 영하 18도이고요. 뭐 서울의 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지역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서는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 안팎의 굉장한 체감 추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만 들어도 너무 춥습니다. 벌써부터. 근데 이 추위가 뭐 내일 하루 뭐 이틀 이 정도 추운 게 아닌가 봐요. 예, 보통 이제 올겨울 추위를 돌이켜 보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반짝 추위가 왔다가 다시 또 날씨가 크게 온화한 날씨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날씨의 큰 특징이 이렇게 이제 기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로 인해서 체감 추위가 심한 특징을 보였는데, 이번 추위는 주 후반을 지나서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요일까지도 일단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이 영하 13도인데 예. 모레도 영하 13도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도 역시 서울에서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파주는 영하 17도, 철원은 영하 18도. 그래서 주 중반까지가 이번 한파의 최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주 후반에도 역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한파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서울을 포함해서 내륙 많은 지역들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영하 12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한파주의보가 대부분 지역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에서는 우리가 영하 15도를 밑돌 때 내려지는 한파경보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일부 영하권을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전국이 영하권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연말에 굉장한 추위가 있었고요. 연초에도 역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에 영하 11.8도가 올겨울 최저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가 올겨울 최저 기온이 나타나겠고 1월 2일이 영하 11.4도 그래서 올겨울에 서울에서는 영하 10도를 밑돈 때가 4차례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영하 10도를 계속 밑돌 것으로 보여서 굉장한 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또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원인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북서쪽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올 때 겨울철에 한기 그리고 이제 한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보다 더 북쪽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한기가 우리나라 내륙을 파고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한반도 중심으로 보면 서쪽에 위치한 저 파란색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부터 굉장한 한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올겨울 들어서 가장 큰 한파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반도 동쪽에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서고 동조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들을 끌어내리게 되고요. 반대로 동쪽에 위치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모두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상에 굉장한 한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요. 특히 이번 한파가 굉장히 일주일가량 길게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날씨의 흐름이 계속해서 정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날씨의 흐름 또는 한기들이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추위가 지속되다가 온화한 공기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동쪽의 날씨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에 특히 상공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위가 굉장히 길게 지속이 된다. 그래서 한반도 상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씨 흐름의 정체로 인해서 북쪽에서 굉장한 한기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상에도 굉장한 한기들, 한반도 상공에서도 역시 날씨 흐름으로 굉장한 한기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지상부터 상공까지 모두 영하 30도, 40도에 달하는 이런 굉장한 한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큰 추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날씨 전해드릴 때 서해안 쪽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많다,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 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바다를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다는 상대적으로 이 상공보다는 온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온 차이가 심하게 될 때 눈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한 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도 이번 올겨울 들어서 어쩌면 가장 심한 이 눈구름들, 가장 강한 눈구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 한파의 절정이 주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도 역시 수요일과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일단 수요일만 놓고 보면 전남 서해안에 2에서 7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하루 동안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북의 서해안에서도 1에서 5cm가량, 광주에서도 최고한 3cm가량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릉도는 최고한 15cm가량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제주 산간에서도 5에서 10cm가량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 하루 동안의 적설량이고요. 목요일에도 역시 이제 이런 호남이라든지 또는 제주 지역들 그리고 이제 울릉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워낙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들이 만들어낸 눈구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보다는 무거운 습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구조물, 약한 구조물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추위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좀 강한 추위가 예고돼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사전 대비를 또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추위, 그러니까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출할 때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을 무조건 챙겨서 외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이번 주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시간대 바깥에서 이제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고요. 작업하실 때 보온에 유의해 주시고 따뜻한 장소도 미리 좀 마련하셔서 가급적이면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로나 전기장판 이런 난방기 사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추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저온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난방 장치를 미리 좀 가동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한파특보가 한 4나흘 정도 지속이 되게 되면 수도 계량기라든지 수도 간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한파가 보통 한 4나흘 정도 지속되니까 주 중반 정도부터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파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스티로폼이라든지 보온재로 수도 계량기를 감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내륙, 해안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들에서 평소보다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불게 됩니다. 강풍특보도 오늘부터 점차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그럼 빨래는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번 주는 계속 춥다고 했고 다음 주는 1월 말이고 이제 2월 남았고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또 눈은 많이 내리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번 한파가 이제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다음 주부터는 예년 정도 수준의 늦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주처럼 굉장한 한파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기상청에서는 2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굉장한 추위가 있습니다만 올겨울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한 추위가 나타난 지역은 서울에서 4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겨울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기상청에서는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는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의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특히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 쪽에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올겨울은 말씀드린 대로 눈비에 대한 변동성도 크지만 기온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온화한 날이 많기 때문에 최근의 겨울철과 비교해서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남은 겨울철에도 역시 국외에서 오염물질들이 자주 좀 건너와서 우리 호흡기 건강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져서 일주일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